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입법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예. 발언들 아마 정리된 내용들 보셨을 텐데 좀 총평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 열흘 정도 비웠는데 네. 한 달 정도 비운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 와중에 너무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봐야 될 것도 많아서 제가 토요일 밤에 왔는데 어제 하루 종일 다 기사 보고 이 영상 보고 그러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저는 세 가지가 딱 세 가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신범철 차관. 아. 신범철 차관이 이제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에 장경태 의원이 질의할 때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외압이 아니라 그거는 회수와 관련된 거다. 회수 라고, 인정. 예, 회수 인정. 결국은 이게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통화한 게 아니라 뭐 장관이랑 통화한 거다 뭐 이렇게 주워 담기는 했지만은 일단 이거는 청문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왜냐하면은 실수가 이건 전 실수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계속 이게 질문이 들어오면은 정신이 없거든 사실은 이거를 그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 장경태 의원의 특기가 뭐냐면은 굉장히 두서없이 질문을 해요. 두서없이 질문하니까 두서없이 막 답변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툭 튀어나왔다. 질문을 바보같이 해야 현답을 끌어낸다. 네. 우문연다. 뭐 하여간 장경태 의원의 공이고 어쨌든 회수 인정.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네. 회수도 외압이다. 네. 이게 이제 장경태 의원의 얘기였고 결국은 여기에 이제 고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임성근을 그러니까 빼려는 그러니까 그 혐의에서 빼려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회수하는 문제가 있고 크게 보면 이제 뭐 두 가지가 있는 건데 그거에 있어서 뒷단에서가 점점점 이게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인정했으니 여기에서 이제 공수처 수사가 남았고 오늘자 아침에 한겨레 단독으로 이제 직권남용을 검토 중이다. 이종섭의 직권남용을 검토를 하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 봐야 된다 하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이제 유진용이었나? 유진용 차관 불러다가 이제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두 명 잘라낸 거 이게 탄핵 사유에서는 대상이 안 됐는데 별도로 탄핵 이후에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게 유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임기훈 당시 대통령 안보실 안보비서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경북 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경북 경찰청에 연락을 하지 않고 소통을 안 하고서는 유재은한테 그걸 알려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뭐가 됐든. 그럼 왜 통화를 한 것이냐? 뭐 때문에 한 것이냐?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죠? 임기훈뿐만이 아니라 임기훈 위에 경로를 하신 대통령에까지 이제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때 보면은 1시 25분에 임기훈 윤석열 통화 그리고 1시 42분에 방금 얘기했던 임기훈이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통화 그리고 1시 51분에 유재은 경찰청 순으로 통화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임기훈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지시를 받고 지시관계가 입증되는 타임라인이다. 보고를 하고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임성근 사단장 이제 우리 법사위원장께서 임성근 사단장을 막 몰아치잖아요. 천공은 압니까? 김건희 여사랑은 어떤 관계인가요? 부인은 압니까? 그러니까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임성근이 뭐라고 하나 구하려고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렇게 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타임라인으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 작년 7월 28일부터 해가지고 30날 오전까지는 임성근이 사실상 이제 자택 대기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건데 아웃되는 그림이었죠. 아웃되는 그림이었는데 요 이틀 반 사이에 로비가 있었던 걸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31일 날 대통령이 경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오후에 그 로비가 30날 오후에 로비가 먹혔다라는 거고 30날 오전에는 이종섭하고 김계환 사령관하고
임성근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박정훈 대령은 잠깐 나가 있어. 우리 얘기할 일 있으니까라고 해서 네. 했다는.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임성근은 아웃이었어. 네. 근데 그날 오후에 살아났단 살아났다.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이거는 로비를 했다라고 보는데 로비가 이렇게 빨리 이런 식으로 먹힐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본인도 당황한 거야 사실은.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왜 도대체 왜? 왜라는 거가 몇 가지 단서가 좀 있었다라는 거고 그 800으로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가 왔었잖아요. 네. 그 전화번호가 지금은 없는 번호가 됐대요. 없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이제 들은 건데 그 번호의 층수가 5층이라는 거예요. 아, 예. 근데 5층에 대통령실 5층에 뭐가 있느냐? 대통령 소집무실이 있대요. 아, 예. 소집무실 이거 네. 어쨌든 이 소집무실이 5층에 뭐 다른 시설도 있겠지만 예, 안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대통령 소집무실에서는 누가 전화를 한 것이냐? 아, 네, 이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걸 의혹을 남겼다. 남겨서 예. 이제 특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당권 어떻게 될지 4파전에서 지금 구도는 그 한동훈 대 용산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는데 이 내용 칠판 앞으로 모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추장스러운 설명은 빼고 어차피 한동훈이 되는 겁니까? 어대하는 여전합니까? 까봐야 합니다. 아, 이제 까봐야 한다. 까봐야 알아요. 아, 그럼 이제 어대하는 사라졌다. 사라지지는 않았지만은 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게요. 굳이 하자면은 네. 1강, 1강, 2중, 네, 1약. 1약. 네. 이거는 그냥 아무런 호불호가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요분들의 지금 입지라든지 네. 그동안의 정치 이력이라든지 네. 이런 걸 봤을 인지도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1강 2중 1약으로 지금 일약이다. 네, 시작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우리만의 특검을 만들겠다. 사실상 이제 특검 수용론 입장을 여당에서 처음 밝히는 거잖아요. 예. 특검을 해야 된다. 이거 어쩔 수 없다. 그게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초반에 이슈몰이를 엄청 하고 있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칠판에 반윤 한동훈 대 용산이냐. 네. 근데 진짜 반윤일까 한동훈이? 아, 이 생각에 여기에 이렇게 쓸게요. 신용이다. 반용, 신용. 이게 복잡해.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마음은 이미 면종복배야. 이미 윤석열한테 하게 뗐어. 하게 뗐지만은 네. 이번 전당대회라는 거는 어쨌든 당원이 80%를 결정을 하는데 이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당원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당원들은 어쨌든 당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높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하는 당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하지만은 그래도 어떡하겠어. 민주당 저쪽 야당 쪽에 뭔가를 주도권을 내주거나 정권 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잖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 반윤으로 갈 수는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니까 반윤인 듯 반윤이 아닌 듯 국민의 민심에 부응하는 듯 아닌 듯 하는 이런 줄타기를 하고 있다 한동훈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거의 사유는 몇 가지 그냥 요 드러난 것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10초 통화. 네. 뭐 10초인지 뭐 몇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 출마하겠습니다. 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0초밖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저 대통령님 저 출마하겠습니다. 뚜. 끊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왜 했어? 이거는 제2의 폴더 90도 폴더 인사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하게 내가 윤석열과 척을 져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야 된다. 또 보수는 예의 범절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반윤을 아닌 걸로 좀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후보들하고 차별점이 없어.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반용 신용은 내야 된다. 신용은 낸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그러면 같아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이제 특검법을 수용하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민주당의 특검법을 엉터리 특검법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 이 포지셔닝 전략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공격을 엄청 받을 거예요. 오히려 나는 선명하게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는 게 맞지 않나 그러는데 애매모호한 스탠스 때문에 혓바닥이 길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출마 선언할 때 저분들 자 보면 알겠지만은 30분이 넘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설명이. 그리고 원희룡 4분 했어. 4분. 다들 그래서 백브리핑까지 50분까지 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지쳤는데 원희룡에 길게 하면 어떡하지? 기자들이 걱정했는데 4분 만에 끝났대. 너무 좋아했던 거지. 말이 길어요. 왜 말이 기냐? 원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뭔가 주렁주렁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존재만으로도 내가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거의 반사체 성격이 강하고 이 입장에 대해서 반윤으로 포지셔닝 하려면은 뭔가를 입장을 계속 내야 되는데 그게 어설프거든. 이래 공격, 저래 공격, 공격을 받을 소지만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첫 번째 그 특검 얘기했잖아요. 네. 특검 지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얘기를 했어요. MB 특검을 예를 들었죠. 예, 그 BBK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유일무이하게 그렇게 이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 BBK 특검처럼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안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하면은 민주당이 받을까? 안 받죠. 안 받지. 네. 왜 안 받아? 왜 안 받을까요? 한동훈 아니라서 안 받는 거 아닐까요? 한동훈이 그게 아니라 BBK 특검에 그게 있는 거야. 결국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이후에 있어서 다스의 뭐 이제 차명수요네 막 이런 게 나중에 막 불법적으로 밝혀지긴 했는데 어쨌든 BBK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꽃게를 깔아줬다 이명박에. 그렇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줬다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대법원 이미 권력자가 대법원장을 지명을 하고 대법원장이 아무리 독립적으로 삼부가 따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를 나는 반윤이야라는 신용을 내면서 던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지금 이제 김준일 쌤은 반윤 신용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용산이 이 말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화려한 페이크 모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또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검 받는다고? 세상문 특검하면 탈당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에 당선이 되면은 네. 반윤이 될 거야 하지만은 이게 함정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은 반윤 신용을 하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반윤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 당원들한테 표를 얻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중에서 원희룡 빼놓고는 다 반윤이 될 수 있다고 봐. 당선되면. 당선되면 반윤이 될 가능성. 사실상의 반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지금은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독자 행보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다. 닭이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판단하면은 그래서 그 한동훈의 이 약간 이상한 연기에 대해서 속지 않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 용산 입장에서는 무조건 원희룡을 미는 겁니까? 이게 완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원희룡 네. 의원도 사실 나경원 의원한테 나 출마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 어디 갔다 올 거야 뭐 얘기하고 뭐 자기 어쨌든 안 나오겠다고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지금 나와갖고는 윤석열 정부를 지킬 건 자기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용산과 뭔가 깊은 교감이 이루어진 겁니까? 자, 나경원 의원 요 두 분 좀 잡아주세요. 네. 이 나경원 의원하고 원희룡 의원하고 원희룡 전 장관하고 이 나경원 의원 쪽에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여러 루트로 전해 들은 바와 뭐 하면은 거의 친윤들이 가가지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울면서 매달리듯이 해가지고 좀 나와달라 제발 우리를 구해달라 지금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나경원 의원이 고민하다가 옛날부터 사실은 굉장히 스탠스가 모호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네. 간보고 있었잖아. 그런데 친윤이 이 정도면은 내가 해볼만 하겠다라고 해서 출마 결심을 굳혔다라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원희룡이 확 끼어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지 솔직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전해 들은 바로는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 엄청 느꼈다라는 거야. 하지만 티를 안 내. 이 나경원의 장점이자 단점이야. 왜 티를 안 내? 티를 안 내면 어떻게 돼?
호구 되는 거야, 호구. 호구로 아는 거야. 저번에 연판장도 그렇게 뒤통수 맞았잖아. 초선도 연판장 당해가지고 다 잊었대. 잊으면 어떻게 해? 호구 된다. 호구 되는 거야. 안 잊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있나요? 이준석. 아. 이준석 절대 안 잊어. 물론 말로는 공치사를 하지만은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XX 저 XX 하면서 끊임없이 소환을 한단 말이야. 오히려 나경원 의원은 사람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한 번 배신했는데 사람들이 아무 뒤끝이 없다라고 하면 또 배신할 수 있는 거가 이 원희룡 사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경원으로는 우리 편이 나경원이 100%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거고 나경원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나는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개파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야, 못 믿어. 약간 이러면서 원희룡을 이제 끌고 들어온 거지. 그래서 뭐 이제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네바다이라고 그러니까 네바다이가 일본 말로 사기 쳐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거를 뒤통수 친다, 뒤통수 이런 치는 의미로 거 쓰죠. 뭐 이거를 네바다이라 하는데 네바다이를 지금 계속 당하고 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구도는 용산에 어쨌든 뒷배가 용산에 있는 원희룡 장관인데 그다음에 어쨌든 나홀로 서기를 시도하지만 거리두기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양자 대결로 이제 그러면 가는 겁니까 구도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게 사실은 나경원 의원은 강점이 뭐냐면은 개인적인 인지도와 선호도가 매우 강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준석이 당대표 됐을 때 네. 그때 당원 투표에서 1등 했어요. 그때. 이준석이 여론조사에서 많이 앞서가지고 합산해가지고 가까스로 이준석이 이겼던 거지 당원 투표에서 1등을 했다고. 그 노인분들 특히 남성 노인분들이 당원들이 나경원 의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건 호감도가 있다. 네, 호감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젊진 않 이미 60대예요. 82학번이니까. 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젊어 보이고 반듯하고 그 외모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필을 하기 때문에 고정표가 있어요, 실제. 그래서 나경원이 내가 이중이라고 했던 이유가 원희룡은 당원 윤심을 업었다라고 하지만은 개인적 인지도나 호감도에서는 당내에서는 나경원한테는 더 밀리는 거지. 그러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1차에서 50%를 넘기면 끝나는데 1차에서 50을 못 넘기고 원희룡 나경원이 각계 약진을 해서 어느 정도 표를 나눠 가졌다가 2차 결선에서 사실상 단일화가 돼서 단일화된 후보가 이기는 이런 그림으로 지금 용산은 구도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그림을 생각하고 지금 판을 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은 나경원이 아니라 원희룡까지 나오게 된 배경에는 1차에서 끝나는 걸 막기 위해서 후보가 여러 명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쨌든 표가 조금이라도 분산되니까 네. 그러니까 1차에 한동훈이 끝내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충분히 기대를 했고 용산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거를 당무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하지만은 많은 후보가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봐야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 사실은 1강 2중 1약이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여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애매해요, 스탠스가. 왜 애매하냐면은 이 말하는 게 대부분 일단은 캐릭터가 나경원하고 겹쳐 윤상현하고 수도권에서 당선된 분들이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얘기를 하냐면은 주로 당권 대권 분리. 근데 나경원은 지금 대권 불출마 얘기했잖아. 네, 자기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거는 보수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미래 권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또 원하는 게 약간 있기 때문에 되게 상충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두 사람의 캐릭터가 너무 겹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를 보는 거는 윤상현이다. 윤상현이 피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내가 1약으로 꼽은 건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합종연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 윤상현이 당선될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은 누구의 손을 어떻게 들어주느냐. 만약에 원희룡 나경원이 1차 투표 전에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구도에서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완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용산이 자기를 밀어주지 않으면? 그런데 그러니까 나경원이 그렇다고 윤상현의 손을 들어줄까? 그러니까 합종연행을 해가지고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거는 결선 투표제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완전히 이를테면은
뭐 3%, 5%뭐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끝까지 가보는 게 낫지. 그러면 4명이 일단 끝까지 가는 그림은 구도는 유지가 될 거다. 나는 그러니까 합종연행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단일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단일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기는 게 목표잖아.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은 지금의 대선처럼 우리나라 대선처럼 한 표라도 더 이긴 사람이 가지는 건데 이거는 단일화를 했는데 1등은 될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 과반이 못 미친다. 못 미친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끝까지 가가지고 표를 가져온다. 이게 전략이 전략이 유효하니까 좋다. 윤상현 의원이 그러니까 두 자릿수 10%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완주의 어떤 그게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는 거지. 말씀하셨지만 용산에서는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고 1차에서 과반이 안 나오고 결선 투표 가서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로 이기는 그림을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1%를 얻으면 끝나는 뭐 필요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보시기에 이 어쨌든 당원 투표 80에 국민 투표 20인데 국민 투표에서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당원 투표에서 이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의 50% 저지가 지금 가능한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50%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안 될 수 저는. 있다. 네, 진짜 이거는 어떤 확언을 하기가 어려운데 한동훈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지금 약점 1번. 약점 1번이야. 1번은 뭐냐면은 이게 역설적인 건데 보수 유튜버들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동훈의 소위 말해서 한동훈을 까는 보수 유튜버들이 엄청 나와요. 보수 유튜버들도 뭐 진보 쪽도 마찬가지인데 보수 유튜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조회수 제일 잘 나오는 걸로 주로 집중 타겟을 하거든. 지금 한번 쫙 들어가 보세요. 한동훈 까는 거밖에 없고 심지어는 강남 좌파다. 강남 좌파 검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이게 김경률 같은 사람들 왜 데려오느냐. 뭐 이런 사상 검증까지 지금 하겠다라는 거거든. 이게 당원들한테는 무시 못할 효과가 영향을 줄 거고 두 번째 약점이 있어요. 역설적인데 김건희. 내가 왜 반윤 신용이라고 했는지 두 번째 이유를 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특검이었죠. 한동훈 특검. 네. 아니 저기 최상병 최상병 특검. 특검. 네. 두 번째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이에요. 김건희 특검 뭐라고 했어? 그거는 뭐 받을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죠. 받을 수 네. 없고 받을 필요가 없다. 네, 네. 할 필요가 없다. 특검할 문제가 아니다. 특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얘기를 했잖아. 네. 그 논리라면은 최상병 특검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 김건희 특검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한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물론 본인은 다르다고 두 건이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국민들이 열렬하게 바라고 뭔가 이걸로 진상 규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왜 그랬어? 이유를 알 거 아니야. 우등생이니까 김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네. 자, 최상병 특검은 누구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 네. 여기는 누구를 겨냥해? 김건희 여사. 건희 하자. 건희 여사. 자, 여기는 V1이야. 네. 여기는 뭐야? V0. V0. 그렇지. 대한민국의 권력이 누구한테 있어? 국민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지. 네. 맞아. 안 넘어가네. 네. 자,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만에 하나 여기 보세요. 이 중에서 내가 이중이라고 그랬지. 네. 이중이라고 했는데 원희룡이 올라갈 수 있지만은 나경원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네. 한동훈하고 나경원. 네. 어떻게 되겠어? 결선에. 한동훈. 한동훈이 이긴다고? 정말? 나경원 이긴다. 나경원이 이긴다고? 알 수 없지.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건 그거야. 네. 우리 김건희 여사 네. 누구를 더 싫어해? 한동훈을 더 싫어해? 나경원을 더 싫어해? 아. 자, 내가 알려진 바로만 지금까지 그냥 네. 세간의 풍문들과 정치권에 들은 얘기 태초부터 싫어했어. 나경원을 원래 싫어한다. 원래 싫어했어. 한동훈은 약간 그러니까 부하 직원 같이 집안에서 좀 극한 말로 집사처럼 그건 여기다가 동훈한테 얘기하면 돼. 뭐 이런 동훈한테 내용이죠. 얘기하면 돼.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극한 배신감을 느꼈어.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김건희 특검은 안 돼라고 얘기를 했어. 누가 더 싫어? 아, 나경원이 더 싫다. 모르지. 모르지만은 그 여지를 남겨놨다라는 거야. 반윤 신용만 한다라는 거에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건 추론이에요, 추론. 여사에 대한 어떤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용산의 영리는 건드리지 않는다. 용산의 영리는 건드리지 않고 최상병 같은 경우에는 함정을 파놨어. 대법원이 한다라는 거. 자, 근데 요 대법원 요거는 제가 논리를 좀 깨드릴게요. 대법원장이 임명을 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한다라는 거는 심판하고 심판이 선수를 임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네. 왜냐면 법원에서 특검이 수사하면은 법원에서 물론 대법원장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리고 판사들은 독립된 개체들이면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마치 대법원장이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대통령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심판은 그것도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 이런 논리를 드는 거는 이건 민주당이 받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반윤 신용이라는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여사님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보였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어대 아니다 얘기해 왔지만 실제 지금 구도상으로는 좀 복잡한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좋습니까? 한나땡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한동훈이 대표되면 땡큐다. 옛날에 윤나땡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고, 근데 어쨌든 요새 또 다시 한나땡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승민이 되는 것만 빼면은 사실상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이분들이 다 훌륭하신 정치인들은 맞는데 전 출마의 변들을 얘기했잖아요. 네. 뭐 이기는 보수를 만들겠다, 뭐 보수 혁명을 하겠다, 정치 혁신을 하겠다. 어떻게가 빠져 있어? 어떻게? 어떤 분도 네. 어떻게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무슨 뭐 미사여구만 얘기를 하고 있지 어떻게 그래서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4명 다 콘텐츠 별로 없는 정치인이다. 콘텐츠가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 말하기 힘든 이런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이 되더라도 내가 그래서 다만 그거는 있어. 한동훈이 되면은 전에 얘기했던 이거 있었죠. 유난 공멸론. 유난 공멸. 예. 당대표가 되면은 자 그러면 제가 민심을 받들어 가지고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여러분들의 의회를 존중해서 한동훈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특검으로 치는 이런 게 불가능하지 않다. 유난 공멸론이. 네. 오늘 한겨레 만평이 캐비넷 열었는데 윤석열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야, 한동훈 캐비넷 좀 열어봐라. 윤석열이 이렇게 앉아있는. 생각보다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면 이쯤에서 시종땡이 그 전에 저희가 코너명 제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나온 게 삼김토론, 애국보수 삼김, 사이다 킥, 파워 고무다리. 파워 고무다리는 아이들이구나. 삼김시대, 삼자대면. 그러니까 그 첩별 삼김을 제안한 이후에 사람들이 다 이 삼에 꽂혀갖고 지금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말씀지만 저기 앉아있는 PD가 비웃고 있다 이런 말씀 뭐 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시종땡의 시그니처 질문. 그러면 집권 여당의 당 대표 누가 될지 모르지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고? 네. 아까 이제 컨텐츠 어떻게가 빠졌다고 했는데 뭘 하겠다고 지금 밝혀야 됩니까? 보궐선거, 보궐선거. 이 이. 지방선거 이기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기면 됩니다. 선거 이기는 당이 돼야 된다. 어떻게 이길 거야? 네. 어떻게 이길 거야? 잘해서 이겨야죠. 이재명만 볼 거야? 이조 심판. 이조 심판할 거야 또? 지금은 어떻게가 다 빠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민심을 따르면 돼요. 네. 압도적으로 민심은 일단은 뭐 민생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은 이미 정치 현안에 있어서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없다. 지금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를 넘지 못하는 이상 선거는 계속 질 거다. 그래서 여사님과 윤 대통령하고 척을 질 수 있느냐가 뭐가 됐든 그리고 위장해서라도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뒤통수를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당대표 돼서 대통령 뒤통수 때려라? 뒤통수를 때리라고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기려면은 이기려면 어떻게 해?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없어 내가 보기엔.